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제50회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기본 해설 강의 들어갈 거고요.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라면 심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본 같은 경우는 좀 평이했다라는 거. 그래서 개념 강의를 한번 꼼꼼하게 들으시고 기출문제를 몇 번 푸셨더라면 합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 물론 몇 개 어려운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문제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막 결정할 만큼의 그 정도의 수도 아니었고 그 정도의 레벨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가시대에 처음 제작된 유물인데 가락바퀴, 원시적인 수공업, 갈아 썼던 갈판 갈돌, 요거는 뗀석기에서 레벨했던 간석기, 그 다음에 움집체험, 전부 다 신석기죠. 그러면 신석기 때는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기 때문에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해안가에 빵빵빵 꽂았었다라는 거. 정답은 2번. 1번은 주먹도끼, 2번은 청동거울, 그 다음에 청동기 의기죠. 청동거울이 아니라. 그 다음에 4번은 철기남, 철기. 가야 변환 쪽에 있던, 가야 쪽에 있던, 맞죠? 그리고 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래요. 지금 보시면은 숭하강 평야지대고 부여여영 부여영고 일칙 12법 부연대 정답 바로 부여로 찾는 거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3번 외웅사 사비로 수도를 옮겼대요. 백제의 마지막 정성기를 이끌었던 성왕의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를 옮기니까 인테리어 새로 해야죠. 나라의 국호를 남부여. 그리고 백제 성왕이랑 신라 진흥왕이랑 나제 동맹 중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던 그 나제 동맹을 이용해서 어떻게 둘이 같이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하죠. 그렇지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나제 동맹은 깨지고 백제 성왕이 진흥왕을 치러 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정답은 백제 성왕이 되겠네요. 태종모여랑 관련 없고 근초고왕, 소수령 전혀 다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인데 여기 바로 힌트 나왔네요. 고구려의 불상이래요. 그리고 뒷면을 뒤집어 보면은 영가 7년명이라 그래서 이게 고구려에서 만들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불상이 있습니다. 7cm에 불과한 호신불이었던 바로 여기 있네요. 고구려 영가 7년명 열애 입상이죠. 여기 뒤를 딱 돌리면 여기 광배 뒤에 글씨가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삼국 모두 공통으로 만들었던 불상이고 미륵방가 사유상. 여기는 통일신라. 그리고 4번은 발해의 이불병자상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5번에 밑줄근 이 제도래요. 자, 보시게 되면 결정적 힌트. 고국천왕 을파소의 건의로 시행했던 고국천왕의 제도가 바로 진대법이죠. 진짜 큰맘 먹고 베푸는 법. 바로 진대법입니다. 농사가 망하면 국가가 쌀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쳐서 받는 거죠. 의창, 의려운 창고. 요거는 고려와 신라에 있었던 거고 황곡제도도 관련 없고 이후에리고 사창제는 흥성대원군 때죠.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6번에 다음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건을 연표해서 찾으래요. 지금 보시면 당나라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대요. 안시성 전투래요. 안시성 전투는 당나라와 고구려와의 1차 항쟁입니다. 이걸 찾으셔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살수대첩. 자, 살수대첩이 을지문덕이 고구려의 수나라,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투에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수나라가 망하고 나서 등장한 게 당나라잖아요. 그리고 당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가인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데 무예가, 대중화, 대승신기론소 등 그리고 모든 진리는 내 마음에 나온다는 일심사상. 바로 원효 스님이죠. 해골 바가지에서 모든 걸 깨우치잖아요. 어젯밤에 내가 달달한 물이라고 생각할 땐 너무나 달달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고 나서 보니까 밝은 정신에 봤더니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네. 다 토해버립니다. 아하! 깨달았다. 뭘? 모든 건 내 마음가짐에 달렸구나. 그러면서 일심사상 그리고 그렇게 깨우친 거를 널리 신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러한 원녀 스님이 쓰신 책이 바로 신문화쟁론이잖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세속 5개, 화랑의 행동 강령을 만들었던 건 원강 스님이고요. 수선사 결사운동 이거 진울 선생님이고 고려시대 때 영주 부석사, 원녀와 영혼의 베프였던 나이를 초월한 바로 의상 스님입니다. 의상 스님과 원녀 스님은 당나라를 같이 가기로 하지만 원녀 스님은 가지 않고 의상 스님은 갔다 와서 이걸 만들죠. 정답은 2번. 8번입니다. 가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인데 석가탑과 다보탑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경주를 가서 어디를? 불국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사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9번 문제입니다. 가국가. 지금 보시면은 고구려와 백제가 망했고 남쪽엔 신라, 북쪽에는 누굽니까? 바로 대씨, 대조영이 만든 발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해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자, 보시면 발해. 지방에 22담로를 두었다. 요거는 백제 무령왕의 스토리고 정성기 때 해동 성국, 당나라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발해는 정말 바다 동쪽에 번성한 국가구나. 발해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고구려의 옛 땅을 다 차지했던 발해 10대 왕 선왕의 스토리입니다. 중앙군으로 구서당 10정 이거 누굽니까? 통일신라, 신라 때 가장 왕임이 강했던 뉴스페퍼 킹왕, 신문왕 때 스토리죠.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걸 영원히 영원히 즐기겠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누굽니까? 강개토대왕의 스토리입니다. 정답은 2번. 10번입니다.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보시면 어머나 한쪽 눈이 없죠. 자, 그러면서 내려가시면은 신라 왕실의 후예였다가 신라의 왕위쟁 탈전에 밀려나면서 어떻게 어린 시절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눈을 잃게 되는 거고 눈을 잃게 된 건 뭐 완전 어릴 때죠. 유모에 의해서 떨어뜨려서 유모가 도망가다 떨어뜨려서 이렇게 한쪽 눈을 잃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도적단, 양길의 부하가 됐다가 나중에 송악을 도읍으로 하고 새로운 국가, 후고구려죠. 후고구려. 그리고 미륵불. 나는 이렇게 눈이 없지만 니들 맘이 다 보인다. 나는 미륵부처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거는 나라의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 가훈을 10개로 요약했던 훈녀 10조 태조왕건입니다. 청해진, 먹어보고 두 번 보고 완도의 청해진을 만들었던 거는 바로 장보고죠. 그리고 백제계승, 이거는 견훤이죠. 후백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래요. 지금 다음 왕은 31대 왕이래요. 아, 고려시대 엄청 늦은 뒤쪽의 왕이구나. 자, 고려시대가 문제가 나올 때, 특히 왕이 문제가 나올 때 나오는 왕은 4명밖에 없습니다. 고려 초기에 태조왕건, 광종, 성종, 그리고 원간석기 때 공민왕. 홍민왕이잖아요, 공민왕. 공민왕 때 정동행성을 폐지했대요. 정동행성이 원나라가 만든 정치기구입니다. 동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든 거. 우리를 먹고 나서 이제 일본을 먹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일본을 가기 위해서 배가 필요합니다. 그 배를 만들라고 시켰던 게 정동행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2번이나 갔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고요.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놔두면서 그대로 식민지 기구로 이용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정동행성이죠. 그리고 이 공민왕 때 또 다른 업적으로 일단 교정도감을 설치했는 거는 정치를 내 멋대로 교정했던 거는 최충원의 스토리고요. 천리장성은 고려와 고구려 둘 다 있었던 거지만 고구려 때는 영계소문, 고려 때는 기주대첩, 강강찬이 건해로 만듭니다. 천리장성은 다 전의 스토리고. 자, 그 다음에 쓰시마섬을 정벌했던 거는 세종대왕 때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샹 총감부. 정답은 4번이죠. 원간석기 때 어떻게? 바로 원나라가 식민지 기구를 만들었던 쌍성 총감부를 유인우 장군을 통해서 공민왕 때 어떻게? 무력으로 탈환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경순왕 1, 2천 금성 나주 정복. 지금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을 물어보죠. 후삼국 통일 과정. 지금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
진포대첩 이거 고려말 채무선이고 삼별창쟁 고려말이고 위아더해군 이성계 스토리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거 고창청토밖에 없죠. 지금 태조 왕건의 통일 스토리를 보고 있는 거니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가인물. 자 보시면 여진족, 별무반, 윤간이 특별한 무술을 지녔던 별무반을 거느리고 여진족을 무찌르고 동북구성을 축주합니다. 정답은 4번. 우상국, 지금의 울릉도 정복했던 거 이거 지증왕 때 스토리 신라. 사군육진 세종대왕 때 스토리. 강동육주를 확보하였다. 거란의 1차 침입 서희. 정답은 4번. 14번. 병란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병란도는 국제무역항. 어디? 고려의 국제무역항. 송나라와 교류했던 거 맞죠? 그러면 여기 때 관련된 거는 건원중보 신해통공. 일단 건원중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입니다. 고려 성종 때 만든 거고 신해통공 정조,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세종대왕, 간수강급제 경국대전을 반포했던 조선시대 성종. 정답은 1번. 그리고 15번.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땡땡땡 들어갈 왕의 업적. 시무 28조.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무 28조를 건의를 받아들였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체제를 정비했고 항상 제가 개념 강의 때 얘기했지만 정답으로 제일 잘 들어가는 거는 12목. 자,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 일환으로 고려 땅 12군데 중요한 지역에 광역시를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왕이 임명한. 왜? 불쌍한 백성들이 지방에 있는 귀족들, 호족들에게 삥 뜯기진 않는지, 괴롭히진 않는지를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지편전 세종, 경국대전 성종, 독서삼풍가 신라 원성왕. 정답은 1번. 16번. 흥덕사.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 지금 남아있는 금속활자 중에 가장 오래된 거.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신증동국여지승남. 이거는 조선시대 때. 왕호 천추국정 통일신라 해초 때.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이거는 석가타 피치 가정 속에서 신라. 정답은 2번. 그리고 밑줄은 이것. 자, 16세 이상의 남자라면 양반이든 노비든 할 거 없이 똑같이 뭘 차고 다니냐? 호패.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집집마다 패를 차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호패. 정답은 3번. 이걸 처음 시행했던 왕은 태종 이방원이고요. 교지는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왕이 내린 명령서입니다. 그 다음에 족보 갈려놓고 공명첩은 이름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면은 관직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관직을 살 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 18번. 가에 들어갈 책입니다. 효자 체루배기, 샬랑샬랑, 충신 세종 때. 뭡니까? 바로 삼강행실도겠죠. 세종대왕은 성리학과 유교를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아, 나는 이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제발 삼강오륜에 맞춰서 네 행실 똑바로 해. 말로만 하고 글로만 쓰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림도 이렇게 그림책으로 그린 거죠. 충신, 효자, 연려의 이야기들을. 정답은 3번. 동의보감은 강해군 때 허준, 악학개범은 성종 때 음악을 정리한 거고, 용비원 청가는 훈민정음 보급을 위해서, 그리고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때,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부터 해서 쭉 그들의 일대기를 서술한 거. 정답은 3번. 19번. 가왕의 정책인데 조선 7대 왕이래요. 지금 보시면 6조 직계제를 시행했대요. 누굽니까? 억지로 왕에 올랐던,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에 올랐던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세조의 정책, 경복궁을 재건축했던 거는 흥성대원군, 그리고 초계문신제 정조,
오군영 체제가 완성됐던 거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완성이 되는 거고 정답은 2번 직전법. 과전법의 폐단을 잡기 위해서 세조는 알았다. 억지로 왕이 올랐잖아요. 지금 나를 도와주고 내가 왕이 오르는 걸 찬성했던 애들은 중앙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관직에. 걔들만 챙겨주면 됩니다. 직접 일하는 애들에게만 월급을 주겠다라는 직전법을 시행했던 게 바로 수양대군 세조죠. 정답은 2번. 그리고 20번. 가에 들어갈 가시기. 자, 배수의 진을 치고 적을 섬멸해라. 충주에서 신립장군 그리고 이순신 장군 우리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임진왜란 내용 찾으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채영 고려 말 감강찬 기주대첩 고려 권율 횡중상성 이거 임진왜란 김윤우 처인성 고려와 몽골과의 항쟁 2차 때 정답은 3번 2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헌부 사간엄과 함께 3사 3사가 뭡니까? 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신하들의 권력을 견제하는 거. 사헌부 헌법에 의거해서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거. 당시 조선의 법에 의거해서 사간엄 왕이 바보 도라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 그 자리에서 깠던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성종 때 만든 홍문관 왕실 도서관 그리고 왕과 신하가 정책을 논의하고 왕이 신하를 가리키기도 하고 신하가 왕을 가리키기도 하는 경연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 그러면 정답은 4번. 승정원은 왕의 비서실이고요. 어사대는 고려시대, 집사부는 이거는 그 이전 시대죠. 집사부는. 그래서 정답은 집사부는 신라입니다. 신라.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22번. 교사의 질문인데 예송농쟁이 나왔습니다. 예송농쟁이 뭐예요? 송장에 대한 예의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현종의 아버지가 바로 효종입니다. 그런데 효종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효종의 엄마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효종이 둘째 아들이니까 한쪽 신하 측은 한쪽에서는 둘째 아들에 맞춰서 엄마가 상복을 입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왕은 특별하고 스페셜하다. 그러니까 둘째가 팩트는 둘째지만 첫째 아들로 상복을 입어야 된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자의대비. 바로 효종의 엄마가 자의대비죠. 상복을 입는 기간 문제. 서인과 남인이 이걸 놓고 싸웁니다. 그리고 효종과 효종비. 두 번의 예송인데 첫 번째는 효종이 죽었을 때. 두 번째는 효종비. 효종의 와이프가 죽을 때 또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효종의 엄마, 현종의 할머니. 그리고 이 효종비에는 며느리죠. 며느리에 대한 상복을 어떻게 해?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입을 거냐? 둘째 아들의 며느리로 해서 상복을 입을 거냐? 요걸 놓고 싸운 겁니다. 근데 이 조광조, 이거는 기묘사화조.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 그리고 23번. 지금 보시면 선해청. 자, 핵심은 뭐예요? 이거. 강해군 때 시행됐던 대동법이죠. 대동법의 핵심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세금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폐단이 가장 심했던 특산품 거두는 거. 요걸 손댄 거죠. 강해군이. 그래서 특산품 대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쌀, 배, 동전으로 세금을 징수한 겁니다. 바로 3번 대동법. 과전법은 고려말, 균열법은 영조, 영정법은 인조. 정답은 3번. 24번. 자, 여기 보시면 탕평비입니다. 탕평비를 세운 왕은 누굽니까? 바로 영조죠. 영조. 영조는 자기 배다른 형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이 세상을 떠나자 왕이 오릅니다. 이복형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신하들로부터 자기 형을 죽였다라는 악성 루머에 계속 시달립니다. 그리고 또 내부 분열이 계속 일어나니까 당파 싸움이 심하니까 니들 싸우지 마. 탕평비를 세웠죠. 그러면 이 영조의 대표적인 게 비변사를 날린 건 흥성대원군, 나선정벌 효종, 백두산 정계빈의 아빠였던 누구,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속대전. 자, 영조는 기존에 있던 경국대전 중에서 필요한 것만 슉슉 뽑은 속대전을 만들었다라는 거. 정답은 2번이고요. 25번에 실학자입니다. 연암, 박지원, 양반전, 허생전, 바로 박지원 선생님이죠. 박지원 선생님은 또 유명한 책이 뭐가 있습니까? 열하일기가 있죠. 목류도원도는 조선 초기의 안견. 사상의학을 정립했던 거는 바로 이재마 선생님.
바로 태양인, 소음인. 선생님은 열이 많아요. 그래서 인삼 이런 거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열이 감당을 못해요. 이런 것들이 사상의학. 대동여지도 김종호 선생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6번. 임경업 장군이 위히? 아하, 상평통보를 얼른 주게나. 지금 이렇게 막 즐기고 놀고 하는 거. 조선 후기 경제가 발달하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했던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 틀린 거 찾는 거래요. 그러면 먼저 중인층의 시사 활동이 활발해졌고요. 충량과 판소리 이런 것들 예전에 즐기고 싶어도 상인들, 농민들 무슨 여유가 있어야 즐기죠. 이제 즐기는 거예요. 사설시조. 예전에 시조 넘나 쓰고 싶어도 못 썼는데 이제는 씁니다. 그렇지만 시조 쓰는 게 어려우니까 틀에서 벗어난 사설시조로 썼던 거고요. 제왕운기 이건 언제입니까? 고려시대잖아요. 고려 말. 정답은 4번. 27번 가종교. 지금 보시면 이승훈 천주교죠. 천주교. 천주교와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데 중강당 결성 이거는 대종교입니다. 나철아치가 일본에 맞서서 우리의 최고의 조상인 당군을 모셨던 대종교에서 만든 게 독립군이 중강단이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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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만세 동학이고요. 서학 천주교가 처음에는 서양의 학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답 3번. 동경대전 동학 동학의 교리가 들어간 게 바로 동경대전이죠. 3번이고요. 28번. 밑줄근 이 사건입니다. 어재현 아메리카 미국과 싸운 바로 아메리카 미국과 싸운 신미양요. 신미양요는 이름부터 영어입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거 맞죠? 삼국 간섭이 일어나는 배경 이거는 청일전쟁의 결과 영향이고 운요의 시작 이거는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고 제물포 조약이 체결됐던 거는 언제입니까? 이거는 이모군란입니다. 정답은 2번. 29번. 초기 개화정책. 자, 개화정책 고종이요. 개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걸 하려면 아니 그걸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기구 이름이 뭡니까? 통할이라 뭐가 통하는데 서양의 문물이 통할이라는 통리기무화문이 정답입니다. 교정청은 동학농민운동 때 정부가 만든 거. 궁극기무처는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주도로 했지만 1차 가보개혁 때 내용. 도평의사사는 고려시대 때. 정답은 4번. 30번. 화면은 맥킨지가 의병활동 1907년. 일본에게 나라 뺏기 바로 직전 마지막 의병 뭡니까? 정말 미친 듯이 싸웠던 정미의병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정미의병은 13개 도에 있는 의병을 싹 다 모아서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정답이죠. 허니육조 독립협회 4대 강령 백산 봉기 이거 동학농민운동 곽재우 고경명 홍의장군 곽재우 임진왜란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 가단체 애국개몽운동 안창호 양기탁 비밀결사 공화정제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외 독립운동 기지 백오인 사건으로 문 닫았던 거 1911년에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와 관련된 걸 찾게 되면은 태극서간 자기회사 맞죠. 독립신문 독립협회 한성사범학교 고종의 주도 아래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저지했던 거 애국개몽운동 계열단체의 보안에 정답은 3번. 32번 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대구에 선생님의 고향인 대구에 국채보상운동 공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그러면 어떤 거냐? 일본에게 진빚 1,300만 원을 갚자라는 운동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틀린 거 찾는 게 아니고 맞는 거네요. 바로 신문사 언론사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조선총독부가 아니라 기억나세요? 조선총독부는 총감독하는 거.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1910년도에 만들어지는 거고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직전에 이때는 뭐가 있나요? 을사늑약을 계기로 에이토 히로부미가 만들었던 통감정치, 통감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다면 정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틀렸고요. 근후에
이거는 신간해와 원플1이죠. 1927년이고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고 김홍집 이미 이때 죽고 없습니다. 정답은 4번. 가나다 순서인데요. 지금 보시면 토지조사. 일본이 식민 지배하자마자 이거 들어가죠. 왜? 땅을 조사를 해야지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일기 때 1910년대. 그 다음에 산미증식계획. 쌀의 생산량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땅을 조사한 걸 바탕으로 쌀의 생산량을 늘립니다. 1920년대. 그리고 30년대 40년대 전쟁이 미쳐가잖아요. 이런 거 녹그릇 철기 다 뜯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 무기 만듭니다. 세 번째. 그래서 가다나 정답은 가다나 2번 되겠네요. 그리고 34번.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순종의 장례식 날 일어났던 거. 바로 고종 황제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났던 게 바로 3.1운동.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났던 거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해봅니다. 함께 했더니 좀 괜찮아. 코드가 맞아. 우리 다음에 제대로 해보자. 라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신간해죠. 신간해. 정답은 1번입니다. 을미사변은 명성황후가 죽은 거죠. 이거는 나라 뺏기기 전. 임시정부 이거 3.1운동이고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지원 이거는 문자 보급운동인데 관련 없죠. 정답은 1번입니다. 35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면 형평운동이네요. 저울형, 백정, 소발대지를 잡는 백정. 사실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1차 가보개혁으로 신분제가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정은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백정들이 우리도 사람이다 차별하지 마라. 저울형, 저울처럼 평양을 이루겠다라는 형평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걸 찾으면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형평운동이죠. 형평! 맞죠? 여기 깃발 들고 있는 분이 바로 백정입니다. 조선물산, 물산장려운동이고 어린이날, 어린이 소년운동이고 요거 분화로드 문자보급운동이죠.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그리고 36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세시풍속. 보름달에 소원 빌고 송편 만드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바로 추석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37번. 밑줄근 2부대입니다. 봉우동 전투 누굽니까?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물어보고 있는 거겠네요. 다음 부대는 대한독립군.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선생님이 주도해서 만든 거고 조선혁명군 관련 없고 한국광복군 충칭의 임시정부죠. 정답은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구경무소에 있고요. 지금 광야에 대해서 소개했으면 좋겠대요. 수임번호 바로 누굽니까? 광야 바로 윤동주가 아니고 이상하도 아니고 한영호 선생님도 아니고 바로 이육사죠. 광야는 정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39번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암리 학살사건을 계기로 그 다음에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했던 분. 자, 이것도 사실 소고법으로 풀었으면 됐어요. 헐버트 아저씨는 고종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 을사늑약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러 갔던 분이고 베델은 대한매일신보 사장님이고 그 다음에 메리 스클랜트는 지금의 이화여대 이화학당을 만든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을 만드신 분이고 남은 거는 바로 스코필드입니다. 정답은 4번. 그리고 40번. 자, 보시면 라이징 선 석유회사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이거 원산노동자 총파업이죠. 정답 3번. 그리고 나머지 이것도 소고법 가능해. 1920년대 일본에게 나라 뺏겼던 시기잖아요. 6.3 시위 박정희 정부,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 제주 4.3 사건 해방 이후. 정답은 3번. 41번.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주보따리래요. 주보따리. 이게 뭐냐면 책을 싸서 한글 보급에 힘썼던 주보따리가 결정적 힌트입니다. 바로 주시. 주시경 선생님이죠. 주시경 선생님은 국문연구소를 만들어서 한글 문법이나 이런 한글 보급에 힘썼다라는 거고 토월에는 관련 없고 원불교 박준민 선생님이고 한국통사 바로 박은식 선생님. 정답은 2번. 그리고 42번에 임시정부가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런 임시정부의 활동 틀린 거 찾으래요. 구미위원부 맞고요. 외교로 하기 위해서. 독립공채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거 맞고요. 운영 자금을 얻기 위해서. 연락하고 통하는 영통제, 비밀연락 조직망 맞고요. 신흥무관학교 시읒 바로 신민회가 만든 거죠. 정답은 1번.
43번 이섬. 이섬은 띠리리 모형이야. 울릉도, 독도, 안녕복. 장혜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정답은 1번. 이거는 독도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고요. 이거는. 그리고 44번에 교사의 질문. 지도에 표시된 지역 전주가 나왔습니다. 전주와 관련되지 않은 곳.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 제가 앞에 강의할 때마다 앞에 단어 꼭 붙이잖아요. 지명.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여기는 부여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5번. 여기 보시면은 결정적 힌트가 그냥 힌트가 아니고 사람 이름을 줘버렸네요. 김규식 선생님입니다. 김규식 선생님은 신한청년단의 대표로 파리 강화에 가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분이고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해방되기 전에는 또 김구의 오른팔로서 임시정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충칭 시기 때는 부주석을 맡기도 하시죠.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는 김구 선생님을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남북 협상을 가십니다. 정답은 1번.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했던 분이고요. 조선혁명선언, 이거는 신채호 선생님이고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던 거, 이거는 의열단의 활동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46번 보시면 모스코바 3국 외상회의, 좌우합작운동, 50총선거,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타이틀 제목. 광복 이후에 우리가 통일정부는 비록 수립하지 못하지만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무려 3년이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거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입니다. 헤이그 특사 고종이 있던 시기, 고종 황제가 보냈던 거고 국민대표회의 개최 임시정부 활동이고 한일 기본조약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정답은 2번. 47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때 얘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반민특위,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만든 거.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 바로 이거죠. 그러면 이 정부 시기, 바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는 발췌개헌, 4.4.5.2 개헌, 금융실명제 김영삼, 중국 소련 북방외교 노태우,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는 바로 김대중 정부 때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때. 그리고 48번 전쟁. 이 전쟁으로 많은 이산가족, 6.25 전쟁이죠. 6.25 전쟁과 관련된 거는 인천 상륙작전 정답이고 김원봉 의열단 활동 나라 뺏기기 전, 미소공동위원회 정부 수립되기 전, 이승만 정부 수립되고 터진 게 6.25 전쟁입니다. 쌍성보 항중연합작전,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1930년대 초반. 정답은 1번. 49번. 자, 지금 보시면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에 저항을 했던 거고 야당 총재가 영구 제명됐던 거 김영삼이죠. 그리고 이때 2019년에 이 운동에 지금 막 얘기를 했던 거. 자, 보시게 되면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맞죠? 김영삼 대통령이 영구 제명되자 그의 홈그라운드였던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고요. 시위가 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11.6 사태로 박정희 정부가 사망을 하면서 정권이 무너지죠. 4.19 혁명 이승만 대통령 하야,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에서 어떻게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개헌했던 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전두환이 신군부 세력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의 스토리죠. 그리고 50번 마지막. 남북한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났던 바로 1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고요. 남북 간의 기본적인 내용에 합의를 했던 것 노태우 정부, 노라고 했던 비핵화 선언 노태우 정부,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저는 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